오늘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 생명보험회사 상품은 너무 안 좋아요. 생명보험사 보장은 너무 별로예요. 다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왜 생명보험사 상품이 안 좋냐? 뭐 뇌출혈과 뇌혈관, 뇌졸중도 없다. 뇌출혈밖에 안 된다. 뭐 뇌혈관 질환이 없다. 생명보험사 상품은 CI 보험 팔아서 별로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왜 얘네들은 그걸 팔았을까? 생명보험사 상품은 왜 안 좋은가? 근거를 대봐라. 이런 근거지만 그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배경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고 그 이유를 알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미래를 한번 예측하면서 더 앞으로 슬기롭게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장하는 상품이다. 즉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여하는 보장 상품이죠. 이게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의 특징이에요. 그럼 손해보험의 상품의 특징은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즉 주체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죠.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우연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손해보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냐? 재산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뭐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위험 보장을 목적이죠. 근데 이 대상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험사는 아까 위험 보장을 목적인데 생명보험사도 위험 보장의 목적. 근데 여기는 사람, 손해보험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재산보험은 또 사람이에요. 근데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리하는 보상 상품이에요. 얼핏 보면 생명보험사랑 재산보험이랑 비슷해요.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틀려요. 상품의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보험업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를 시험을 치면요. 생명보험사 시험을 치고 재산보험 같이 치고 손해보험사 치면서 재산보험을 같이 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보험업의 개념은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에요.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산보험이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보험 리포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보험시장 리포터에서. 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 상품인 상해보험, 질병보험, 강병보험에 대해 자회사 설립 없이 본체에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제3의 회사, 제3보험 삼성화재 이게 아니라 그냥 제3보험 삼성생명, 그러니까 삼성생명 제3보험 이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2003년에는 전통적인 보험상품 위에 정액형 보험의 단점인 보험금의 인플레이션과 투자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변액형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주요 상품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건 생명보험사만 팔 수 있죠. 왜 이걸 가져왔냐? 이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만 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생명보험사 회사 상품이 제가 앞서 말했죠. 이의 배경, 왜 생명보험회사는 상품이 안 좋은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려고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험업법상 보험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생명보험은 여기 생명보험, 연금보험, 기타보험 세 가지를 판매해요. 반대로 손해보험은 판매하는 게 많죠.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기타보험. 이 기타보험에는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그리고 동물보험, 펫보험 말하는 거죠.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생명보험사는 왜 동물보험을 못 팔아요?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에.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펫보험을 팔 수 있는 건 손해보험사밖에 없어요. 근데 손해보험사가 이렇게 쭉 팔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생명보험사에서 팔았으니까. 근데 재산보험이 손해보험사에 들어오게 됐죠. 그랬더니 상해보험도 팔 수 있고 질병보험도 팔 수 있고 간병보험도 팔 수 있고 기타보험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3년 이전에는 생명보험사가 사람을 독식했어요. 근데 손해보험사가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해서 팔 수 있는데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험사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까요? 상품을 생명보험사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올 거 아니에요. 올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더 좋은 상품으로 가지고 오려다 보니까 손해보험사 상품이 생명보험사 상품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좋다는 말은 뭘까요? 조금만 아파도 많은 돈이 나오고 크게 아팠을 때도 그 줄 수 있는 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넓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손해보험사의 상품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죠. 그러면 생명보험사는 이 재산보험을 등한시하면서 있었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생명보험사는 여기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죠. 즉 재산보험 많이 비싸봤자 10만원에서 진짜 20만원, 20만원이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말하는 거죠. 얘 하나 팔면 기본 20만원에 비싸면 월 1000도 있고 정말 부자를 만났다 이러면 월 1억도 있을 수도 있죠. 한도가 없어요. 끊임없는 엄청난 보험이죠. 그러니까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팔고 싶겠어요? 아니죠. 20, 1000, 억, 월 들어오는 이 큰 덩어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손해보험사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한테도 팔고 그걸 가지고 오고 싶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바로 뭐냐면 코닥 보고서예요. 이 코닥 보고서가 엄청 유명한데 이 코닥 보고서가 뭐냐면 1981년도에 나왔어요. 옛날에 형님들은 지금은 모를 텐데 형님들이나 누나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진을 찍으려면 이 필름을 넣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필름을 가지고 사진소에 가서 출력 인화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인화를 해서 이 사진을 우리가 앨범에 넣었던 거죠. 이 바로 추억의 사진이에요. 근데 1981년도에 코닥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 필름이 사라지고 디지털로 찍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코닥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준비를 못했죠. 왜? 지금 이 코닥의 필름이 잘 나가고 있는데 미리 왜 디지털로 준비를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잘 나가는 이거를 팔아야지. 더 잘 팔아야지. 이걸 갖다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디지털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SK도 있죠. SK 싸이월드 있었고요. SK 네이트온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생명보험사도 지금 잘 나가는데 굳이 내가 딴 걸 준비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해서 시장에 좀 준비를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보험시장 분석표가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2011년도에 나왔었던 이 보고서가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잘 보세요. 생명보험의 주력 채널은 전속 설계사로 교차 설계사를 제외할 경우 15만 명으로 나타나 손해보험 전속 설계사에 비해 1.5배나 많아요. 손해보험 설계사는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나 화재 이런 게 많으니까 이건 좀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생명보험사는 전속 설계사. 즉 이 전속 설계사라는 게 뭐냐면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이 한 개의 딱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설계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험사보다 1.5배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험은 임직원과 설계사는 각각 3만 명과 16만 명이며 대리점 4만 개가 영업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 설계사가 더 많죠. 근데 손해보험 주력 채널인 대리점은 생명보험 대리점 수에 비해 4.8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손해보험 주력 채널은 대리점이라는 거예요. 대리점. 그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돼요? 원 전속 설계사가 있었는데 이 전속 설계사들이 대리점으로 대거 이동을 하죠. 대거 이동을 한 이유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짜리 상품을 팔았다. 대리점에서 10만원짜리 파나 그 전속 설계사가 10만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수당은 어디가 높냐? 대리점이 훨씬 더 높아요. 전속 설계사는 여기 임직원도 있고 가게 월세도 나가고 뭐 나가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에서 떼가는 게 많죠. 근데 대리점은 이 하나의 회사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당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주력 채널이 대리점이 되고 그 대리점의 설계사 수가 늘어나니까 결국엔 손해보험 상품도 더 좋고 그러니까 손해보험 회사의 판매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생명보험사는 이거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대신에 큰 거 한 방이 있으니까 큰 거 한 방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자, 개인 대리점은 감소하고 법인 대리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가 있는 프라임 에셋, GA 코리아 뭐
그런 리치앤코 뭐 많죠. 피플라이프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법인 대리점입니다. 이 법인 대리점이 2011년도에 이런 말을 했죠. 수적 성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12.5%로 보험산업 모집 조직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다고 했어요. 이 2011년도에 이런 보고가 나왔고 지금 2020년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도 계속 성장률이 쭉쭉쭉 이어와서 지금은 전속 설계사, 원수사 설계사보다 훨씬 더 큰 아예 공룡이 되어버렸죠. 손해보험 시장의 판매 채널 종사자는 생명보험 시장에 비해 더욱 활성화되어 있죠. 그렇죠? 주요 요인은 최근 장기 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CI보험, 종신보험 넣었더니 너무 손해만 높이고 내가 받지도 못하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안 좋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장기 손해보험인 손해보험사 상품을 알게 된 거고, 이 손해보험 상품을 이제는 비교 분석까지 하려니까 대리점에 있는 소속 설계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들이 영업력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넓게 퍼져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간다는 건 내가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한 개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는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대리점 채널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는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즉 생명보험사의 상품이 안 좋다고 느꼈을 시점에 대리점은 급성장을 했고, 그 급성장을 발판으로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펼쳐놓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모든 시장의 조건이. 생명보험사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큰 홈런을 치고 큰 보험료를 받고 큰 거를 받으려면 어쨌든 생명보험사 상품이 맞죠. 예를 들어서 상속세 면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더 보고서의 리포트를 다시 한 번 더 본다면은 어떻게 돼 있냐? 생명보험 시장의 구조 변화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은 수입 보험료는 계속 올라요. 왜? 우리나라가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 성장하죠. 그러니까 수입 보험료는 더 올라요. 회사 수도 더 늘었어. 근데 한 사당 수입 보험료도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 CR이 있어요. 보험 점유율비는 CR1이 1위 회사, CR3이 나머지 회사로 말해요. 그리고 HHI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허심한 허필달 지수로 각사 시장 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값이래. 이렇게 말하면 어렵고, 그냥 이게 1800 이상이면 엄청 좋은 시장, 집중해서 이 시장을 개발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1800보다 같거나 1800에서 1000 사이에 있으면은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회사. 근데 1000 이상이면 경쟁 시장이 된대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치고 받아야 된다는 세상이죠. 네가 망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즉 보시면 수입 보험료는 오르고, 회사당 수입 한 회사당의 수입 보험료도 오르고 수입 보험료 전체도 오르고 회사 수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HHI 지수는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돈은 많이 벌어 보이지만 미래가 전망이 밝은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2012년도에 이렇고 2020년도는 생명보험사는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외국사 및 중소형사가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됐죠.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노리고 국내 중소형사가 이제는 생명보험사의 삼성, 하나, 교보 이 1, 2, 3를 노리고, 그리고 손해보험의 중소형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큰 회사들의 그 사람들이 가입했던 시장을 제3보험 시장을 통해서 뺏어온다는 거죠. 상품과 판매 채널의 특화 전략을 통해, 왜냐하면 판매 채널의 특화 전략, 인터넷과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들을 통해 보험료가 크게 성장한 것에 기인하면 독립형 보험 대리점, GA, 그렇죠. 흔히들 많이 보시는 인터넷이나 내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면서 가입했던 그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와, 그리고 은행에서도 보험을 팔 수 있죠.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이것을 생명보험사 시장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대처를 하기 힘들었죠. 왜 대처를 하기 힘들었을까? 아까 코닥과 똑같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큰 돈을 버니까 굳이 재산보험을 판매에 집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큰 종신보험 하나를 받아오는 게 10만원짜리 10개 파는 것보다 100만원짜리 하나 파는 게 낫죠. 그리고 그 100만원짜리는 아주 짭짤했어요. 돈이 나갈 일이 적거든요. 그래서 재산보험은 무조건 그러면 손해보험사가 좋은 상품 팔았던 재산보험은 걱정이 없느냐? 얘네들도 걱정투성이에요. 결코 많이 팔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돌아옵니다.
좋은 상품을 팔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객한테 지급할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보시면 2017년도에 주요 손해보험사 장기보험, 재산보험이죠. 손해율 추이라고 나와요. 현대해상, 메리차제, DB, 삼성, KB예요. 이게 2017년도에 지금 보시면 나오죠. 현대해상은 이때도 1위였고 계속 1위죠. 손해율. 지금 보시면 삼성은 82에서 80으로 더 줄어들어요. 그 KB는 어때요? 81에서 86으로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이런 게 보이잖아요. 메리츠는 86에서 85 줄었다가 92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2018, 2017, 2018, 2019예요. 여기서도 더 오르겠죠. 이게 고객들을 뺏어 오려고 너무 좋은 상품을 팔다 보니까 즉 나가야 될 돈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 현대해상이 왜 부동의 1위일까요? 바로 현대해상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태아보험이죠. 애들이 크니까 점점 질병에 걸릴 확률, 많은 태아보험을 팔아서 좋긴 했지만 그만큼 나갈 돈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 안 좋다, 삼성 안 좋다 하죠. 왜? 받기 어렵다고. 삼성아재 갱신율도 높고 뭐 삼성아재 3년 갱신짜리 상품이 많다. 그러니 삼성아재 리모델링 대상이다. 그래서 삼성아재 거를 없애고 다른 소형 중소형 회사로 바꿔주죠. 비갱신형 상품으로. 그러니까 삼성아재 같은 거 보시면 손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아요. 그만큼 반대로 해석하면 안 좋은 걸 팔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생명보험사들이 이렇게 배경을 통해서 왜 생명보험사는 재산보험에 집중하지 않고 종신보험에 집중했던 이유를 알겠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안 좋은 상품을 팔아도 큰 거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시장이 끝났죠. 그래서 생명보험사도 재산보험에 이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손해율을 감소하더라도 이걸 대비하면서도 생명보험사가 과연 뛰어들 것인가, 시장을 뺏어올 것인가. 이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면 고객은 더 좋은 회사, 더 많은 비교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과연 재산보험에 뛰어들어서 생명보험사 상품이 안 좋다는 인식을 바꾸고 진짜 손해보험사와 정면으로 맞대결을 펼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 돼요. 단순히 생명보험사 상품은 별로예요, 생명보험사는 무조건 안 좋아요가 아니라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사 상품이 왜 안 좋았던지. 그러면은 이 배경을 깨고 이제는 생명보험사가 정말로 손해보험사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고객들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이런 배경을 알았고 어떻게 지혜롭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을 통해서 고객들은 맛있는 열매만 따먹으면 됩니다. 이 배경을 아신다면 훨씬 더 지혜롭게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